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속노화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속노화는 빨리 이제 늙는 거죠. 노화의 속도가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의 탄성이 무너져서 오랜 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생활 습관이 이제 뿌리내다 보니까 노화 속도가 빨라진 가속노화라는 굴레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 연구에서 가속 노화는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유의미하게 많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달력 나이는 1년씩 넣고 있는데 1년에 생물학적 나이는 1.5년, 2년 그렇게 되면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조기 노화에 이제 굴레에 빠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이렇게 노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생물학적인 변동의 시기가 많으시기, 특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는 갱년기를 좌우해서 그런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빠르게 이제 회복하지 못해서도 이런 가속 노화의 굴레에 이제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속 노화를 잘 막는다고 한다면 다른 동년배에 비해서 더 젊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가, 달력 나이가 1년이 줄어들 때 생물학적 나이가 0.8년밖에 안 줄어든다고 한다면 1년에 우리 2달은 더 건강하게, 그 다음에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속 노화를 이제 방지하는 것이 성공 노화, 즉 가속 노화로 인해서 조기 노화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가속 노화를 accelerated aging, 그러니까 노화의 acceleration을 밟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조기 노화 premature aging인데요. 이것을 막는 것이 성공적으로 나이듦. 그래서 저는 이제 노화라는 단어를 앞으로 좀 가급적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가 자연스럽게 든다, 나이듦, 성공적인 나이듦, successful aging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 노화가 나타나는 분야가 보면 뇌, 심폐 기능,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그 다음에 암, 이런 부분에 이제 가속 노화가 나타나서 큰 병 걸리기도 하고 신체 기능을 떨어뜨려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관여되는 분야는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텔로미어, DNA, 세포의 노쇠, 자가사멸, 면역 기능의 노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식을 나누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염증 노화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inflammaging, inflammation과 aging의 결합인 inflammaging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염증 노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나타나죠. 동맥경화,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암이 있죠. 세포에 변성에 의한 암이 있을 것 같고, 코그니티브 기능, 그래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치매라든지 뇌 노화, 그 다음에 몸의 구성성분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나이살이라든지 근감소증,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 결핵, 그런 질환에 쉽게 이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염증 노화를 막는 것이 가속 노화를 막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염증 노화를 막는 장, 간, 잠, 축, 그래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부분이 또 무너질 수가 있죠. 근데 또 한 부분이 강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증 노화를 막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의 장의 면역세포의 70%가 있고 100조 개가 넘는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이 장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여러가지 염증물질, 독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환경호르몬, 비료,
농약,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막아내는 장의 기능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 SIBO, 소장세균 가다 정식증이라든지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증후군 이런 것처럼 장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오고, 이것은 우리 그 장의 점막이 무너진 틈을 타고 균열삽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을 잘 치료하는 것, 장의 점막의 균형,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수많은 염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장의 건강성을 회복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싫어하는 것들, 정제탄수화물, 고지방식이, 그 다음에 만성탈수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장이 이렇게 기능을 잘 하려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들을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대사효소의 기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소화효소제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의 노화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자기 장내 세균층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장내 유익균의 투입,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도와줄 수 있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영양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글루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필수지방산, 그리고 이런 어떤 장점막의 대사 작용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같은 각종 미네랄, 그리고 장에 주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파이토케미칼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장 기능이 좋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죠. 스트레스가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움직여야지 장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에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또 장, 간, 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해독기관이죠. 에너지 대사기관입니다. 해독기관이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장의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장에서 만성염증 상태로 인해서 장의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간이 또 그런 어떤 해독 역할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하고 간은 하나의 엑시스,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을 잘 보호하셔야 되죠. 간이 싫어하는 일을 일단 피해야 됩니다. 간이 싫어하는 일,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간이 재생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가다성 섭취, 자, 이게 장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과 운동 부족, 그리고 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폭염, 음주, 그 다음에 흡연을 피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간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되죠. 적당량의 단백질,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식이섬유, 물,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 보호하는 영양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마늘, 양파, 무, 브로콜리 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인슐린이 과도하게 간에 에너지 집어넣게 되면 간이 쉴 틈이 없죠.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 껍질째 먹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비타민인 콜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란, 노른자, 견과류, 통밀, 유제품 등이 콜린이 풍부한 음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장, 간, 잠, 축입니다. 그래서 수면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역의 어떤 재생 역할을 하거든요. 수면하는 동안 면역세포가 재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스스로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을 절대 사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 수면에, 잠에 연결되는 게 또 바로 비슷한 단어인 장이죠. 그래서 수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이제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 않을 때 보면 장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장이 불편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한 것도 있고,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장이 충분히 해독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장에서 나오는 유익물질인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지방산이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장에서는 이제 세로토닌에 굉장히 대부분이 나오고 있죠.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뭔가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는 충분한 잠을 자도록, 그리고 장에 좋은 음식이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자기 전 저희 때 철칙을 말씀드리면 빛과 소음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커튼은 암막 커튼이죠.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을 완전히 이렇게 오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 우리 위장이 편안해야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야식은 금지하시고 9시 이후에는 수분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맵거나 신 음식,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죠. 자, 포도맛 개념을 이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양파, 사과, 복숭아, 버섯, 양배추 다 어떤 사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본인이 먹고 나서 이게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것 같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때로는 카페인이나 티라민에 함유된 토마토, 숙성키즈, 레드와인이나 가지에 대해서 또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음식과 장과의 궁합을 반드시 맞춰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가 있다면 이게 끊임없이 위식도 역류가 되면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수면 자세를 약간 상체 높인 채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 밤에 자기 전에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면 위산이 역류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배가 너무 고프다면 이게 저혈당 증세가 있다든지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는 동안 뇌도 이제 재생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나나나 견과류 같이 가볍고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속노화의 주 원인으로 떠오르는 염증 노화를 막는 장, 간, 잠, 축을 정립하라는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이 가속노화를 막아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나이 듦의 가정을 가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